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.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.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. 1958년 8월 12일 날 오전 10시에 뉴욕 할렘 어딘가에 126번가 앞이라고 하는데 그 타운하우스 앞에 57명의 재즈 뮤지션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진 한 장을, 단체 사진을 한 장 남기게 되는데 그냥 평범한 단체 사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진이 나중에 이름이 A Great Day in Harlem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계속 회자되는 되게 기념비적인 사진이 되는데요. 그야말로 57명의 아티스트들이 쫙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은 거죠.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그 당시는 이제 프리랜서 아트 디렉터였다고 하는데 초짜. 아트 케인이라는 아트 디렉터가 에스콰이어 잡지를 위한 기획 기사를 위한 사진 촬영이었대요. 이 아트 케인이라는 분은 나중에는 이 사진을 찍고 나서는 음악 관련 포트레이트 전문 사진가가 되기도 하고 그 젊은 아트 디렉터 아트 케인이 이 57명을 불러 모았고 에스콰이어지의 기획 기사로 실리게 될 사진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다 모은 건데 다음 해인 59년에 에스콰이어지 1월호에 The Golden Age of Jazz라는 기획 기사에 이 사진들이 실리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재즈의 황금기. 그래서 뭐 스윙 시대를 지나서 모던 재즈가 시작되고 58년 정도면은 가장 왕성한 그렇죠. 재즈에서 뭔가가 막 일어나던 시절인데 그걸 기념하는 기사를 찍기 위해서 아트 디렉터가 57명에게 연락을 해서 오전 10시까지 모여주세요. 이분이 나중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들이 진짜 모일지 알 수 없었다고 하고. 그러니까 네. 나도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왜 이 사진이 이렇게 위대하냐면 재즈 뮤지션들이 까탈스럽잖아. 그렇죠. 아니 안 까탈스러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칭송을 봐 손에 꼽혀요. 근데 이만큼 모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사진을 딱 보고선 다들 그냥 기적이라고 그랬대. 저렇게 모였다니.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모인 57명을 이렇게 대충 몇 명만 살펴보면 색소포니스트 콜맨 호킨스, 레스터 영, 아트 블레이키, 디지 길레스피, 셀로니어스 몽크, 소니 롤린스, 제리 멀리건, 그리고 찰스 밍거스. 우리가 많이 이럴 때 쓰는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포함되어 갖고 그리고 그 사진 하단에 보면은 동네 아이들까지 나와서 같이 사진을 찍게 되는데 거기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놈이 카운트 베이시 옹이 거기 또 앉아 계시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듀크 엘링턴이나 존 콜트레인, 마일스 데이비스, 빌 에반스 뭐 이런 분들은 그렇지. 좀 빠져 있기는 한데 오신 분들 57명이 한데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거죠. 저는 사진 보고선 제일 재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지 길레스피 맨 우측에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우리가 봐서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혀를 갖다 쭉 빼고 있는 사진이야. 그게. 예, 예. 그러니까 한쪽 이렇게 옆을 보고 있죠. 정말 그 재밌는 혀를 갖다 쫙 그 사진에 그게 아주 백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 아트 디렉터 아트 케인은 그때 찍을 때만 해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진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제리 멀리건은 그 색소포니스트 제리 멀리건은 그 재즈 뮤지션들의 특성상 요즘 같겠죠. 밤에 연주하고 놀고 그렇지. 아침에 늦잠 자는 게 그렇지. 일상사인데 오전 10시 갸우뚱했었는데 이만큼 모여서 자신도 놀랬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. 막내가 베니 골슨이었대요. 나이상으로 막내인지는 아니,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이는 아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렇게 서열로 보니까 베니 골슨이 정말 그 이름도 이제 막 명함 내밀기 시작하는 시절인데. 뭐 그 이야기도 이제 뒤쪽에 할 건데 그랬다고 하죠. 예.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으로 1994년에는 A Great Day in Harlem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돼서 95년도 아카데미의 다큐멘터리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고 그리고 2004년 영화 더 터미널 톰 행크스 주연 그 터미널이란 영화에서는 이 사진 한 장이 아주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하고 이 사진을 패러디해서 뭐 A Great Day in 어디 어디 해서 그런 사진들이 나중에 많이 이제
찍히기도 하고 그런 효시가 되는 사진이 58년도 이 사진인데요. 오늘은 여기 참석했던 5명의 뮤지션을 골라서 그들이 58년 8월을 중심으로 그때 발표한 앨범 한 5곡에서 한 곡씩 들어보는 걸로. 우선 이 단체 사진에서 보면은 맨 위쪽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베니 골슨 하단에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선글라스 끼고 소니 롤린스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 두 분만 지금 생존해 계세요. 다 돌아가셨죠. 그래서 다 돌아갔어요? 예.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베니 골슨과 소니 롤린스 이 두 분만 생존해 계시는 거고요. 오, 그렇구나. 그래서 우선 그 5명 뮤지션 중에 우선 살아계신 두 분, 베니 골슨과 소니 롤린스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. 베니 골슨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. 베니 골슨이 1929년생이에요. 그럼 지금은 92세 정도 되신 거죠. 근데 아직도 이제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인터뷰에서 그 당시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인지도가 좀 낮았던 그렇지. 자기를 불러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기뻤다고 하고 딱 도착을 했는데 자기의 영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했다. 하는데 이제는 소니 롤린스와 두 분 생존해 계시면서 원로 중에 원로가 되신 거죠. 조금 아까 이제 영화 더 터미널에 이 사진이 소재가 됐다고 하는데 터미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2004년 영화고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죠. 탐 행크스가 주연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히트쳤어요. 꽤 히트했죠. 이 영화 속에서 톰 행크스가 빅토르 나보로스키인가? 빅토르 나보로스키 맞네요. 캐릭터 이름이. 근데 크라코지아라는 동유럽에 있는 가상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하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거기 혁명이 일어나갖고 나라가 없어져갖고 입국이 안 된 상태로 그 공항 터미널에서 있는 그게 그렇지. 영화인데 무국적자가 돼갖고 예.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돼요. 예, 이 빅토르 나보로스키 극중 이 탐 행크스가 왜 미국을 왔는지 그게 이제 이 사진과 연관이 있는데 극중에 이 톰 행크스의 아버지가 이 그레이트 데이 할람 이 사진에 있는 뮤지션 재즈를 너무 좋아해 갖고 이분들한테 다 통신으로 연락을 해서 사인을 다 받는데 단 한 사람 사인을 못 받고 돌아가셨대요. 그게 베니 골슨인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탐 행크스가 베니 골슨을 만나서 사인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다가 그 사단이 벌어진 거죠. 극 중에 이제 영화 말미에 보면은 베니 골슨을 만나게 되고 베니 골슨의 연주를 듣고 사인을 받고 하는 이제 광경이 나오고 당연히 베니 골슨이 출연을 해서 한 곡 연주를 하고 탐 행크스와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 하는 광경이 나오게 되는데 베니 골슨이 58년도 아까 그 본인이 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인지도도 낮았고 불러준 거에 기뻤다고 하는데 1958년도에 베니 골슨은 그 유명한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의 모닝 앨범을 녹음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몇 장의 앨범을 내면서 이제 막 라이징해서 달려가는 남들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하여튼간 가장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이 베니 골슨이 1958년 11월에 즉 11월 12일 그러니까 이게 8월 12일 날 찍은 사진인데 정확히 3개월 후에 앨범을 하나 녹음하는데 앨범 제목이요. The Other Side of Benny Golson. 이 앨범 중에서 Are You Real이라는 곡을 링크를 달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날개를 닫고 비상하는 베니 골슨이라는 그 젊은 아티스트의 사진 속의 모습과 앨범 속의 곡들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한번 이렇게 매칭해 보는 게 이런 거 녹음할 때 이런 사진을 찍었구나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. 또 한 분 생존해 계시는 소니 롤린스 뭐 말이 필요 없죠. 뮤지션이죠. 베니 골슨이 자기 자신이 인지도가 낮았고 아직 이제 폭발하기 전이었다고는 하는데 베니 골슨이 29년생인데 소니 롤린스는 30년생이에요. 한 살이 어린데 훨씬 먼저 성공을 했죠. 그래서 이게 58년이면 56년도에는 색소폰 콜로서스 하는 그 유명한 앨범 우리가 소개도 했던 그리고 57년도는 웨이 아웃 웨스트 여타의 그리고 블루노트에서 소니 롤린스 볼륨 1, 2 이런 리더작으로서 엄청난 앨범들을 내는 이미
라이징한 스타였죠. 그래서 58년도에는 소니 롤린스가 어떤 앨범을 녹음했나 살펴보니까 소니 롤린스 앤 더 컨템퍼러리 리더스라는 앨범을 10월,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고 2달 후에 녹음을 하게 되는데, 들어볼 곡은 Alone Together, 바니 캐슬이란 기타리스트, 햄튼 호스 피아노, 르로이 비네거 베이스, 그리고 셸리맨, 이런 스타 뮤지션들과 함께 앨범을 냈는데, 그 뒷이야기지만 이 58년도에 이 사진을 찍고 10월에 이 앨범을 녹음한 다음부터는 소니 롤린스가 그동안에 쭉 달려오면서 자신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자기 모습에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서 휴지기를 갖고 62년도에 더 브릿지라는 앨범으로 컴백하기 전까지 잠깐 쉬기도 하죠.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본 분들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세 분을 한번 임의로 골라봤는데, 그 유명한 레스터 영, 그리고 셀러니어스 몽크, 그리고 트럼펫터 아트 파머인데요. 우선 레스터 영은요, 이 사진을 찍은 다음 해에 돌아가셔요. 59년도에 돌아가시는데, 그러니까 이제 58년 정도 되면 이미 이제 많이 기력도 쇠해지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도 많이 드시고 해서 안 좋을 때라고 하는데, 이 사진 찍기 6개월 전에 거의 스튜디오 녹음으로는 마지막 녹음에 해당하는 앨범을 하나 내게 되는데, Rapping to Keep from Crying, 그러니까 이제 울지 않기 위해서 웃는다 하는 뭐 그런 앨범인데, 이 앨범을 58년 이제 2월 달에 녹음을 하시는데, 그 앨범에서 들어볼 곡은 Mean to Me라는 곡이고요. 이 사진 속에도 있는데 로이 엘드리치라는 트럼펫터와 또 다른 이제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연주를 많이 했던 해리 스위츠 에디슨, 이렇게 해갖고 후배 뮤지션들이랑 58년도 앨범을 내는데, 그 앨범에서 Mean to Me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.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고는 하는데, 앨범 전 곡들을 들어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50세, 49세, 59년에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, 이미 많이 쇠해졌다고는 하지만 이 앨범이 남겨놓고 돌아가셔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연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소개할 뮤지션은 셀로니어스 몽크죠. 사진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아주 개성 있게 딱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딱 카메라 보고 있는 곁다리 사진들이 있는데, 지금 이제 화면으로 한번 보시게 될 텐데, 58년도에 셀로니어스 몽크, 전에 존 콜트레인 얘기하면서 57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쫓겨난 존 콜트레인을 셀로니어스 몽크가 우리 같이 하자 해서 뉴욕의 파이브 스팟이란 카페에서 장기 공연을 하면서 존 콜트레인도 셀로니어스 몽크도 서로 교감하면서 영향 많이 받았죠. 많은 부분을 존 콜트레인이 받았다고 하는, 그게 이제 57년도인데요. 58년도에도 역시나 셀로니어스 몽크는 파이브 스팟 카페에서 연주를 당연히 했고 라이브 앨범을 2장을 내게 되는데, 그 라이브 앨범이 미스테리오소라는 앨범인데요. 그 미스테리오소 앨범이 8월 7일, 그러니까 이 8월 12일 날 사진을 찍기 5일 전에 그 라이브로 녹음을 한 거죠.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 파이브 스팟 카페에서의 58년도의 연주로는 이 미스테리오소라는 앨범과 셀로니어스 인 액션이라는 2장의 라이브 앨범이 같은 녹음을 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데, 이때 함께한 자니 그리핀, 테너 색소포니스트 자니 그리핀과 셀로니어스 몽크가 유일하게 같이 녹음한 앨범이 요 녹음이라고 옛날에 어서 읽은 적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앨범인데, 58년도 여름에 셀로니어스 몽크는 이 사진을 찍기 5일 전에 이 라이브 앨범을 녹음을 했다 하는 사실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. 마지막으로 고른 뮤지션은 아트 파머, 트럼펫터 아트 파머인데, 메인 사진에는 맨 위쪽에 있고요. 별도의 스냅 사진 중에 아트 파머가 찍힌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, 그 사진들 중에 레스터 영하고 색소포니스트 제리 멀리건이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뒤쪽에 난간에 이러고 앉아가고 뚱하니 카메라를 보는 봤어요, 나도 그 예, 사진. 그 사진을 찍고 한 달 후에 9월 달에 이 아트 파머가 개인 앨범 중에 가장 완성도 있고 훌륭하다고 회자되는 모던 아트라는 앨범을 내게 되는데요. 빌 에반스가 이제 사이드맨을 하던 시절 58년도에 이 아트 파머
이 모던 아트 앨범에 같이 함께 했고 제일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베니 골슨 있죠. 이 베니 골슨이 아트 파메와 이 사진을 찍고 한 달 후에 그 앨범에 같이 녹음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아마 그냥 상상컨대 그 사진을 찍는 날 한 달 후에 있을 녹음을 위해서 이 아트 파머와 베니 골슨은 한쪽에서 다음에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둘은 베니 골슨과 아트 파머는 59년 그 다음에는 더 재즈텟이라는 밴드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몇 년간 활동을 하고 80년대에는 또 다시 만나서 활동을 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하는 친구이자 동료이기도 했죠. 이렇게 5명을 한번 임의로 골라서 살펴봤는데 그 한 장의 풀샷 57명이 있는 사진 속에 여러 아티스트들 1893년생이신데 피아니스트 윌리 더 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은 이 사진을 마침 이 사진을 찍을 때 옆에 바에 가서 술을 드셔갖고 다른 사진에는 있는데 풀샷에는 빠져 계셨다고 그러고 이 아트 케인이 회상컨대 이들을 핸들링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 중에 누구는 아들을 데려왔는데 동네 애들까지 모여서 그 풀샷 사진에 같이 담기게 됐다 하는 그런 되게 인간미 있자 또 역사적으로 재즈의 역사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사진. 도입부에 말씀드린 에스콰이어지 1호로에 이 사진이 실리게 되는데 그 기획 기사 이름이 The Golden Age of Jazz라고 했잖아요. 재즈의 황금기. 정말 황금기죠 그때. 예,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50년대, 60년대 초반까지의 재즈들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항상 그 안에 있는 뮤지션들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해지는 그런 사진인데요. 그 사진을 갖고 5명을 한번 모아서 음악도 들어보시고 사진들도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하게 됩니다. 네. 아주 재밌는 기획이었어요. 정말 그 50년대 후반이 재즈의 황금기죠. 60년대 딱 들어서면서 재즈에 관심 있던 사람들 그리고 잠재적인 재즈 매니어들을 비틀즈가 다 끌고 갔어요. 그렇죠. 비틀즈 때문에 사실 재즈가 힘이 잃은 거예요. 대중의 관심이 그렇게 가면서 60년대 재즈 뮤지션들은 아방가르드나 프리 재즈로 빠지기도 하고 재즈 내에서도 조금 더 대중성 있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. 하면서 좀 많이 흐트러진 느낌이 없지 않아.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죠. 네. 재즈의 황금기 그 시절을 상징하는 한 장의 사진과 뮤지션들. 네. 네. 오늘 김 감독 회심의 재즈 기획 소개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